안녕하세요. 약속이 지금 30분 정도 미뤄져서 시간이 남아서 오랜만에 회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작년 하반기 때 저희 사장님이 바뀌셨고,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더 이상 통금이 없습니다. No curfew. 아니, 다 큰 성인들한테 통금이 있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희 통금이 있었어요. 이게 벌써 시간이 지났다고 몇 시부터 몇 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서부터는 7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사이에는 사택 밖으로 나가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통금 시간이니까 그때는 무조건 기숙사 내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내가 비행이 있거나 리브가 있고 그 비행이 새벽 비행기나 나갈 수 있게 해줬는데 커퓨를 지키지 않으면 잘릴 수도 있는 그랬었습니다. 더 이상 커퓨는 없고요. 그래서 커퓨가 없어졌을 때 좀 많은 크루들이 신나서 우리 이제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우리 이제 더 이상 커퓨 없어. 이렇게 신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커퓨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원래 그 시간이면 잘 시간이어가지고 불편한 거 없었는데 그래도 이왕 없으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니멈 레스트가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미니멈 레스트는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저희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리포팅하는 시간 기준으로 전에는 12시간이었는데 지금은 9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인 즉슨 리포팅하는 시간 9시간 전에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그전에는 12시간 전에는 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3시간이 줄었다. 겨우 3시간이 뭐냐 이랬었는데 이 3시간이 은근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인데 우리가 알아서 쉴 수 있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건데 회사가 뭔데 미니멈 레스트 막 니네 맘대로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일을 시작해보면 진짜 미니멈 레스트가 필요해요. 사실은 저는 그전에 12시간이었을 때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다만 제가 한국 갔다 오거나 아니면 여행 갔다 왔을 때 미니멀 레스트 때문에 조금 빨리 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친구랑 열심히 놀다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도 미니멀 레스트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불편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저는 비행 전에도 잠을 최소한 8시간은 자거든요. 밤 비행, 낮 비행 상관할 것 없이 항상 최대한 많이 자고 비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니멀 레스트가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친구들이 다 자기가 알아서 컨트롤하고 그게 되지가 않아요. 화살표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미니멀 레스트 있고 이래도 가끔 피곤해서 노쇼하고 이런 친구들 은근 많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었고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이제 문신이 가능합니다. 원래 문신이 안 됐어요. 몸속에도 절대 되지 않는 게 문신이었는데 이제는 유니폼 입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곳은 안 되고 유니폼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신은 이제 가능합니다. 문신 허용이 되고 문신 받는 친구들 진짜 많아졌어요. 이게 아니 몸속에 있는 문신을 너네가 어떻게 알고 못하게 하냐 이런 말도 많았는데 뭐가 진짜인 거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저 한참 옛날에 준비했을 때는 뭐 입사하고 나면 속옷만 입혀놓고 다 검사한다 이랬었대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입사할 땐 안 그랬어요. 지금도 안 그럴 텐데 몸속에 몰래 문신이 있는데 뭐 레이오버 가서 비키니를 입는다든지 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는데 누가 그걸 보고 리포트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가능하다. 뭐 팔에 엄청 큰 건 안 되겠지만 속 안에 유니폼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능하다.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오른 게 맞냐 할 정도로 아주 조금 올랐고, 그리고 그것도 뭐 워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병가를 많이 냈다든지 하는 친구들은 안 올랐어요. 저는 병가가 많아서 안 올랐습니다. 어쨌든 조금,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뭐가 오른 거지 할 정도로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 더 오르길 기대하고 있어요. 5번째는 기본급 관련해서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예를 들면 저희 승무원들은 기본급이 적은 대신에 비행수당이 있기 때문에 비행 1시간마다 받는 수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비행수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도 막 엄청 많이 오르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올랐다. 좀 올랐다. 기본급도 오르고 플라잉 아워도 올렸는데 그래서 살림이 좀 나아졌냐? 그렇지 않다. 체류비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급은 도찐 개찐이다. 오르지 않았다. 뭐 체류지에 따라서 많이 받는 친구들은 많이 받겠죠. 저는 큰 변화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6번째, 또 돈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게 왜 달라졌냐면 그전엔 보너스가 없었어요. FIFA 때도 뭐 FIFA 보너스라고 했지만 그것도 입사한 연차에 따라서 줬기 때문에 저는 못 받았거든요. FIFA 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는 FIFA 보너스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양이 되게 적었어요. 약간 오히려 주고서도 욕먹은? 그 정도로 엄청 적은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적은 돈도 다 안 줬어. 크루들한테 정말 짰단 말이에요. 보너스고 뭐고 아무것도 안 줬는데 작년에 그동안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로 보면은 파격적으로 보너스를 줬다. 한 달 월급 정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부터가 큰 변화다. 그리고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또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좀 주세요, 진짜. 상도 받았잖아. 아니 뭐 세계 최고 항공사 뭐 받았잖아. 그러니까 돈 좀 푸세요. 부자잖아요. 그리고 7번째는 저 유니폼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미 바뀐 유니폼을 받았어요. 저번 달인가 이미 받았고 아직까지는 새로운 유니폼을 계속 크루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전 유니폼을 계속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올해 안에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스카프가 생겼고요. 좀 못생긴 스카프가 생겼고요. 치마와 바지가 완전 하이웨스트가 됐고 엄청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켓도 드라큘라 자켓이라 저희가 부르는데 좀 이렇게 깃이 세워졌어요. 엄청 타이트해요. 그래서 저 처음에 치수 재고 유니폼 새로 받고 이랬을 때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아마 유니폼 바뀐 게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조금만 타이트해서 몸매 라인이 들어가면 이거 너무 불순하다 이러면서 너 이거 유니폼 큰 걸로 새로 받아라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좀만 타이트하고 지랄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타이트하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호예요, 불호. 저는 유니폼이 작업복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었을 때 불편하면 어떻게 일을 잘 할 것이고 일뿐만이 아니라 응급상황 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승무원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예쁘게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오피셜이 아니에요. 듣기로는 새로운 사장님이 저희의 큰 유니폼을 보고 감자푸대 같다, 저런 거 보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유니폼이 바뀌면서 엄청 타이트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니폼 바뀐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가디건이 좀 생기길 바랬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 도하도 사막이지만 겨울에 추워요. 진짜 밤이나 해지면은 한 자릿수로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 비행이나 새벽 비행 갈 때 너무 춥고 저희 추운 나라도 많이 가니까 좀 가디건 같은 거 주길 바랬는데 가디건은 무슨 안 생겼습니다. 이것도 오피셜이 아니에요. 유니폼이 타이트해지면서 뭐 이제 BMI 체크할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카타르 항공의 장점은 크루들의 사이즈가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는 그런 BMI 체크를 안 했던 게 정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크루들의 사이즈를 존중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실 혹은 거짓이지만 만약에 진짜로 BMI를 체크를 한다면 저는 회사의 장점이 하나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 바뀐 유니폼 입기 전에 저는 퇴사하고 싶어요. 불편한 옷 입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그리고 8번째, 아웃스테이션, 해외나 저희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유니폼을 입고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를 쓸 수 있다. 놀랍죠? 전에는 안 됐어요. 전에는 출퇴근하면서 핸드폰 쓰고 노래 듣고 이런 거 안 됐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리포트를 한다면 약간 잘릴 수도 있는, 운이 안 좋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좀 엄격하게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돼요. 정상으로 돌아왔죠. 아니 이거 왜 안 되게 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전에도 아니 출퇴근하면서 내가 핸드폰도 못해? 내가 회사 가서 핸드폰 내일이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버스에서 핸드폰 못하게 하고 노래 못 듣게 하고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는 됩니다. 이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는 유니폼 입고 헤드셋 써도 되고 에어팟 써도 되고 핸드폰 해도 되고 셀카 찍어도 된다.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9번째는 저희 크루들이 가장 만족하는 유니폼 사진이 업로드가 가능해졌어요. 전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카타르 항공 승무원들 유니폼 사진을 그렇게 쉽게 보실 수 없었을 거예요. 난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퇴사하신 분들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유니폼 업로드한 셀카 올렸다가 잘못 걸리면 잘리고 그 사진에 찍힌 모든 크루가 다 잘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SNS에 업로드를 못하게 했는데 작년 초반에 유니폼 업로드를 허락해줬습니다. 그래서 애들 막 다 신나가지고 사진 찍고 그래서 크루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뭐 이제 SNS 가능하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번째는 저희 유급병가가 14일에서 28일로 늘었습니다. 뭐 병가 관련해서 카타르 최대 장점이 병가거든요. 저는 그 전에 바뀌기 전에도 이 회사만큼 병가에 유한 회사는 전 세계에 없을 거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병가에 굉장히 유한데 14일에서 28일로 유급병가가 늘었다. 물론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병가가 늘었지만 아이러니하게 병가 관련해서 조금 빡세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너무 막 병가 썰티를 남발하는 그런 병원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회사 거는 이제 진단서 안 받는다 이렇게도 공지가 났었고 또 들리기로는 병가를 내고 병가 썰티를 안 낸 친구들은 자른다, 많이 잘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게 진단서 안 냈어? 병가를 냈으면 진단서를 내야지.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게 전에 비해서 늘어난 만큼 조금 빡세졌다. 그렇지만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유합니다. 여전히 병가 진단서만 잘 내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전화 오고 뭐 하고 뭐 그거는 매니저 바이 매니저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까탈스러운 매니저는 전화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니저가 바뀌었지만 그 전에 매니저가 바뀌기 전에는 뭐 병가 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진단서를 잘 냈으니까. 여러분 진단서 꼭 잘 내세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기본. 어쨌든 이렇게 크게 10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외 오피셜은 아닌데 막 들리는 말로는 뭐 더 이상 아시안 안 뽑는다, 한국인 안 뽑는다, 새로운 사장이 백인 좋아한다, 라티노 좋아한다 이런 말이 많아요. 카타르 항공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DM이나 블로그에다가 이제 새로운 사장이 한국인 안 좋아해서 한국인 안 뽑는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하고 또 채용 취소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전에 비례해서
좀 이제 신입분들을 봤을 때 백인이나 라티노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 말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국적탈이라고 국적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시도조차 안 하고 지원조차 안 하면 그건 다 제 손해잖아요. 국적탈이란 말은 그냥 지원자들끼리 만들어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카타르 항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괜히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꼭 입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바뀐 점 10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올려주세요. 돈이 최고야. 돈 좀 올려주고 보너스도 좀 주고, 에? 체류비 좀 그만 낮추고, 에? 쉬는 시간도 좀 주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길 바라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